자, 이제 두 번째 세션의 발표는 우리 진양이 그로스 오브 컴퍼니 대표님이시고요. 현재 저희 법인에서 이제 ESG 전문위원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중소 중견 기업의 그런 ESG 관련된 이제 내용 중에서 어찌 보면 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현재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중소 중견 기업이 ESG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또 프로그램들 또 지원 제도들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 대표님께서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한번 전체적으로 리서치를 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실제 ESG를 좀 하고 싶은데 뭐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뤄주시겠습니다. 우리 진양이 대표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잠깐 인사드렸었고요. 네, 제가 맡은 세션 말씀 한번 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비도 오고 날씨도 굳어서 많은 분들이 오실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예상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ESG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뜨겁다라는 것을 좀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많은 세미나나 다른 또 여러 기관에서 주관한 세미나에서는 이제 ESG가 무엇인지 뭐 공시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공급망 ESG 이슈, 공급망 실사로 이슈로 촉발된 중소중견기업의 그런 어떤 ESG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학습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을 통해서 관심 갖는 계기가 되고 이걸 통해서 좀 더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중소기업과 ESG, 그리고 정부의 ESG 정책 방향, 그리고 공공영역과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런 중소기업 ESG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를 좀 보시겠는데요. 보시는 그래프는 연도별로 ESG 뉴스의 노출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월 평균 10건에 불과하던 뉴스의 비중이 2023년 6월에는 3,000건 이상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월별로 조금 들쑥날쑥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6월을 좀 전후해서 지금 상반기 마감하는 시점입니다. 이때가 가장 높은 그래프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이때가 거의 우리 상장 기업들이 ESG 보고서를 많이 발간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ESG 트렌드를 한번 좀 살펴보시게 되면 ESG 이슈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로 친환경, 탄소 중립, 그리고 ESG 보고서 이런 키워드들이 주로 꼽혔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소기업 ESG에 대한 키워드가 점점 좀 급증하는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경련에서 작년에 발간했던 분석한 리포트인데요. 이 보고서는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우리 협력사와 중소기업 지원 이슈가 공급망 ESG 관리 차원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의 ESG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99.9%에 달할 정도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대부분 이런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그런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기업들은 수출이 의존도가 우리나라 굉장히 높은 이러한 상황인데요. 아까 이제 우리 석정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의 ESG 역량이 튼튼해야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어떤 ESG 역량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ESG 지원 정책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국가 차원의 어떤 활동들을 살펴보게 되면 국회에서는 저희가 21대 국회가 이제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21대 국회에서는 총 29건의 ESG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로 ESG 금융과 공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ESG 기본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까지 실제로 ESG를 법제도화하는 내용까지 논의가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국회의 입법 활동이나 정책에 대한 어떤 논의와 함께 실제 정부의 그런 국정 과제에서도 ESG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는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ESG 경영의 이제 첫 해임을 선포하는 이러한 그 시그널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린 뉴딜이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같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는 실제로 이제 국정 과제의 하위 내용으로 포함이 되면서 이제 KESG 가이드라인, 공급망 실사 대응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아직 유럽의 그린 텍소노미를 이제 국내에 도입하는 K 텍소노미는 적용이 됐지만, 우리가 이제 소셜 텍소노미는 이제 유럽에서 발표가 된 것을 다시 이제 국내에 어떤 식으로 우리 산업 경제 전반에 도입할 것인지는 지금 산자부가 주축으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소셜 텍소노미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 경영 ESG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가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중소중견기업 ESG에 대한 정부 정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이라고 해서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지원 강화 정책을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작년 연말에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가 이제 편성이 돼서 관련된 정부 부처들과 함께 또 그 민간 협의체로 대한상의와 중소기업 중앙회가 그 민간협의체 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ESG 평가 또는 공시, 실제로 기업 경영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러한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이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결정이 되고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별로 ESG 관련 정책 현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주로 산자부, 중기부, 환경부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산자부가 제일 좀 선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보면, 정부의 사업들은 우리 기업의 경영이나 현재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영 프로세스 전반에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이제 커다란 이제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이나 친환경 관련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지를 이제 주로 이제 진행해주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영역으로 사업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 같은 경우는 그 KESG 가이드라인과 같은 형태의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리드를 하고 있으면서 코트라나 무역협회나 이제 산업단지공단 이런 데들이 실제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특히나 이제 산업계를 대표하는 역할도 같이 어떤 부분에 이제 이니셔티브를 가져가기 위해서 기업들의 그 간담회라든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같은 이제 민간 협의체에 활성화하는 사업들도 대부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중기부는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ESG 경영 도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저탄소 경영 체계를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탄소 중립으로 우리가 실제로 가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설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대중소 상생협력 차원에서 그런 협력사 ESG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부는 주로 이제 환경과 관련된 그런 이제 그린 기술들에 대한 성장 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업들을 다 제가 소개해 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동반성장위원회는 저희 이번 세미나에 같이 후원 기관으로도 참여를
했는데요. 동반성장위원회는 사실은 공급망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2019년도부터 이 협력사 지원 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을 이제 선발을 하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본인들의 협력사들이 ESG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는 그러한 역량들을 갖추어 줌으로써 수출 기업화 촉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크게는 이제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협력사들을 위해서 동반위에서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것을 실제로 반영한 ESG 교육과 역량 진단, 그다음에 현장 실사를 거쳐서 동반위에서 발급하는 그런 ESG 경영을 잘한다 이런 그 확인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우수 ESG 협력사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그 금융 혜택 이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동반 성장 지수 평가에서 가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끝나면 ESG 그 리포트까지 발간 지원하는 사업들이 현재 지금 동반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다음은 같은 이제 중기부의 산하 사업인데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런 중소벤처 기업들의 좀 실질적인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기업들에게 어떤 실비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아마 규모로는 아마도 40억 정도, 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탄소 공정 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그런 탄소 감축 설비를 이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크게 이제 세 단계로 좀 진행을 합니다. 먼저 이제 수준 진단을 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실시 설계를 하고 실제로 나중에 설비까지 도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3단계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이번 달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자부는 어떤 뭐 사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지원책 중에 하나로 그 에너지 온실가스 종합정보 플랫폼이라는 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15년 2월에 오픈을 했는데 18년 말에 개편을 해서 국내에 이제 많은 그 기업들이 제일 이제 환경 관련해서 실천을 경영에 내재화하는 데 있어서 많이 그런 그 허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와 관련된 통계들을 각종 통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국내외 리포트라든지 그리고 민간 에너지 진단사들이 Q&A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상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플랫폼을 저희 이제 ESG를 중소기업에게 컨설팅을 하거나 도입을 돕는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기업의 ESG 담당자들도 우리 회사가 쓰고 있는 그 에너지가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하는지를 실제로 이제 계산해 볼 때 이 플랫폼을 굉장히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제 산업단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ESG 경영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전국에 있는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만 이제 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그 ESG 수준이 어떤 형태인지 진단을 하고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3단계의 사업이고요. 참고로 요거과는 별개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실사를 참여해보면서 모의 실사하는 사업도 금년에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의 사업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지자체의 사업들은 사실 이제 지역 단위에 있는 이런 테크노파크라든지 상공회의소에서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천 같은 경우도 인천의 테크노파크에 있는 테크노파크가 인천의 그 소재 기업들 를 선정을 해서 기업당 약
780만 원 내외의 이런 컨설팅과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주는데요. 이 사업의 특징은 그거를 단순히 뭔가 ESG를 어떤 평가의 관점이나 뭐 공급망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잘하고 있는 어떤 우수 사례들을 좀 그 언론에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사례를 좀 더 전파하고 확산하는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조금 특색 있는 사업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지원 사업인데요.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상공회의소가 사실은 민간 단체에서 어떤 산업을 대표하는 협의체로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ESG 지원 사업을 크게 컨설팅 지원하는 부분과 업종별로 활용할 수 있는 툴킷을 만들고 또 업종별로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컨설팅하는 요게 좀 굵직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중앙에서는 하시고 계신데 중기중앙에는 그 업종별로 우리나라에 보면 그런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동조합들하고 함께 같이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업종별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파악을 하면서 그 추진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아마 그 6월 중에 신청들을 받아서 올해 안에 요 3가지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민간 지원 사업 중에서 그 사실 이제 금융권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계신데 주로 이제 은행권들은 중소기업을 하나의 그 금융 상품을 같이 이제 연계를 하면서 고객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본인들의 이제 그 클라이언트로 관점으로 상품을 연계를 하는 식으로 해서 기업들의 ESG 현황을 진단하거나 컨설팅을 해주는 활동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그 본인들의 어떤 상생 경영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생 경영의 일환으로 ESG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그 기업은행에서는 스스로 그런 어떤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플랫폼도 같이 오픈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민간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여기에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았던 그런 대기업에서도 ESG를 이제 협력사들과 함께 어떻게 본인들의 공급망의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상생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특정 회사에 또 너무 홍보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제가 포함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제 글로벌 ESG 흐름이 그런 그린 텍소노미라든지 이러한 그 환경과 관련된 새로운 어떤 혁신의 기회로 사업 모델 관점에서는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2가지 측면에서 중소기업 ESG 지원 사업 또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탄소 저감과 관련된 설비를 갖출 수 있게 해주고 또는 그와 관련된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그래서 다양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이 ESG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어떤 체크리스트를 보면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 내부에 실제로 이제 경영의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관련된 시설이나 설비 그러한 그 부분들을 같이 이제 반영을 하면서 쭉 진행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포함을 하고 있는 현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거는 이제 ESG 정보 플랫폼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잘 된 플랫폼들을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한국거래소의 ESG 포탈은 저희가 상장사들의 기업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이 잘 되어 있고요. 실제로 KCGS에서 매년 평가를 한 등급과 업종별 ESG 평균 등급이나 또는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그 연기금의 ESG 투자 규모, ESG 펀드 채권 현황 이런 것까지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ESG 플랫폼을 만들어서 ESG 수준에 대해서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민간 협의체로서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도 이러한 정보 제공과 온라인 교육 관련된 정책 현황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산자부에서 운영하는 KESG 플랫폼도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산자부에서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해서 그것들을 잘 적용한 사례 또는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될 건지에 대한 부분에 정부 입장의 중소 중견기업에게 타겟팅된 정책들이 많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발표 내용 중에 주로 이제 공급망 이슈를 많이 살펴봤는데요. 공급망 평가는 사실은 이제 시행하는 기관이 어떤 평가 기관이냐 또는 우리가 거래하는 대기업이 어떠한 진단 툴을 또는 평가 항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걸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는 통일해서 데이터를 서로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그 플랫폼이 바로 KESG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께서는 KESG 플랫폼을 많이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정보 플랫폼은 여기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분들을 많이 같이 좀 이렇게 만나면서 사실은 ESG가 어떤 내가 평가를 받고 법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을 왜 하는지 내가 사업을 왜 하는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영자의 어떤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생각해보는 이러한 좀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내용들을 좀 접해보시고 또 이따가 디스커션 시간에 또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또 서로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